이 후보들이 대전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어떤 뜻인지 네. 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대전환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가지 대전환이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대전환은 디지털 대전환이에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오프라인 쇼핑에서 온라인 쇼핑으로 네. 바뀐다든가 네. 또 교육 서비스도 대면 교육에서 비대면 교육으로 바뀐다든가 네.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 금융 서비스 이용하고 있지만 창구 안 가시잖아요. 은행 안 가시잖아요. 네. 디지털 뱅킹 이용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대전환이에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강의 영상에서는 자동차가 더 이상 기계가 아니다. 네. 전자제품이다. 네. 스마트폰에 바퀴 달고 타는 거다. 네. 라고까지 표현을 했었죠. 그게 다 디지털 대전환의 범주예요. 네.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것도 마찬가지. 네. 이렇게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먼저 말씀드리면 두 후보가 당연히 이 대전환기라는 건 동의합니다. 시대적 변화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근데 약간 컨셉은 좀 다르지만 디지털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는 네. 매우 흡사한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 정부도 디지털 대전환을 촉진하겠다, 지원하겠다. 그게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 사업 안에 하나가 디지털 뉴딜. 네. 그게 그거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는 그 디지털 뉴딜을 더 고도화하거나 더 확대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가져갈 거고요. 네. 특히 강조하는 5대 산업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다 강조하는 네. 5대 미래 전략 산업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반도체고요. 네. K 반도체, 한국형 반도체 뭐 이렇게 가잖아요. 네. 인공지능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로 가자. 네. 그다음 모빌리티, 전기차가 가장 지배적인 분야이고요. 네. 세 번째가 디스플레이 산업이고요. 네. 네 번째가 헬스케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네. 전기차 배터리 같은 네. 거. 네. 그러니까 이런 산업을 핵심적인 미래 전략 산업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경기 부양을 이루겠다. 네. 이게 이재명 후보의 컨셉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전환의 컨셉. 그렇죠. 네네. 대전환의 그림은 같습니다. 그러나 네. 방법론이 좀 다른데 네.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네. 디지털 대전환에 부합하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다. 네. 그래서 디지털 혁신부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 혁신부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기존의 과기정통부라 하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을 자르고 새로운 공무원을 이렇게 채용하지는 않거든요. 과기정통부나 산업통상자원부나 이쪽에 디지털 영역의 인력들, 공무원 인력들을 구성해서 디지털 혁신부를 구성하겠죠. 네. 많은 디지털 인재들을 양성하겠다. 네. 디지털 인재 양성 사업 같은 거. 네. 이게 주요 골자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게 디지털 대전환을 당면에 있는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으로서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도 정당별로 분배냐 성장이냐 이런 입장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디지털 대전환에 있어서도 예. 분배냐 성장이냐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관점에서 소위 디지털 대전환을 이끄는 디지털 플랫폼들. 네네. 뭐 가장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빅테크 기업들. 네, 빅테크 기업들. 네네. 디지털 플랫폼이 경쟁력인 그런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결국 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어려워진다, 상충된다 네.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 방향. 그걸 이제 온풀법이라고 하는데, 온풀법. 네,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규제입니다. 네네. 그걸 규제를 강화해서 소위 말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적합업종에는 플랫폼 기업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네. 네. 하는 거. 네. 이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고요. 네. 다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스탠스가 다른 거예요. 결국 이런 디지털 플랫폼이 있으면 소비자들은 편하잖아요. 네. 그렇죠? 소비자들은 뭐 예를 들어서 쿠팡 이츠나 아니면 배민이나 이걸로 배달해 먹으면 좋고 네. 카카오 택시 이용하면 좋고 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편익이 더 증대되잖아요. 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자체를 중요한 산업으로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과 상충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의 편익이 줄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산업이 더 부상해야 된다. 그래서 온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 그러니까 둘이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디지털 전환을 이룬다 하더라도 이 분배 문제에 제약이 되면 그건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저는
이들의 그런 공약들을 바탕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정부가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주겠다. 공보 보니까 그 배달 앱을 국가에서 그렇죠. 만들겠다. 쿠팡이츠 같은 걸 국가가 만들겠다. 그러면 그 배달 사업을 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주가가 네, 경쟁자가 생기는 그렇죠. 거니까. 흔들리겠죠. 네네. 그러니까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경제의 방향성이 달라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알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표를 던지시는 게 맞겠죠. 방금 전에는 디지털 대전환에 대해서 또 입장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네. 아까 전에 또 대전환의 두 번째 에너지 대전환도 있잖아요. 네. 이 역시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여기서도 네. 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 대전환이라는 것은 그 두 후보가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네네. 어떤 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네네.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방향성엔 다 동의해요. 네. 근데 디테일하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네네. 역시 여러분들도 전기차로의 전환은 안 믿는 분 없잖아요. 다 네. 믿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리고 화석연료 기반인 뭐 예를 들어 석탄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석유화학 발전이라든가 네. 이런 거가 아닌 재생에너지 발전으로의 전환. 이게 다 에너지 대전환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도 이제 오프쇼어, 온쇼어가 있는데 해상 풍력이냐 육상 풍력이냐 여기에 소재가 다 다릅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바이오 에너지라든가 네. 또 쓰레기를 에너지화한다든가 네네. 네, 이런 게 굉장히 유망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것은 정말 A가 B로 바뀌는 물결이에요. 네. 여기에 투자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 거예요. 네. 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고요. 주가도 거스를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이런 그림하에 시점을 골라서 투자하면 실패할 일이 없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 전환엔 다 동의합니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원자력 발전을 무엇으로 분류하느냐는 달라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도 네. EU에서 얼마 전에 아, 네. 그래서 대선 후보의 TV 토론 중에 그런 표현 나왔죠. 텍서너미. 텍서너미. EU 텍서너미. 아, 이 텍서너미라는 단어가 해석해보면 분류학이에요. 아, 네. 분류학이 뭐냐면 일단 생물이 있으면 생물을 동물과 식물로 분류하잖아요. 네네. 그럼 분류학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텍서너미, EU 텍서너미는 뭐냐면 어디까지를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볼 거냐. 네. 그러니까 원자력과 천연가스도 네. 친환경적인 탄소 저감 노력에 도움이 되는 네. 그런 에너지로 볼 거냐 아니면 전통 에너지로 볼 거냐. 네네. 근데 이거를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한 거예요. 아, 네. EU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가 더 힘을 받은 거죠. 굳이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후보나 네. 같은 스탠스인데 네. 재생에너지를 늘리자는 건 똑같아요. 네. 윤석열 후보도 똑같아요. 네. 그러나 그만큼 화석 연료 의존도 네. 화석 발전을 줄이는 거죠. 네.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니까. 근데 원자력 발전도 같이 줄여나가자예요. 네. 아, 근데 윤석열 후보는 단기간 안에 이거를 화석 발전을 갑자기 줄일 수 없으니 네. 원자력 발전도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중도 늘리자예요. 네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 그 와중에 EU에서 텍소노미 그렇죠. 발표를 했다. 더군다나 지지를 받은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윤석열 후보가 또 더군다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네.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굉장히 앞서가 있거든요. 아, 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많이 받습니다. 일본도 인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사태가 있었잖아요. 일본은.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원자력 발전에 굉장한 신임도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원자력 발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은 거기 가서 그런 화력 발전소나 뭐 이 발전소를 만들어요. 네.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네. 엔지니어링 산업에는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네. 네. 더군다나 EU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원자력 발전을 엄청나게 키울 거고 거기를 통해서 우리 인재도 많이 양성할 것이다. 네. 네. 라는 게 주요 공약들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원자력 발전은 그냥 유지하겠다라는 네. 입장이었어요. 아, 자, 다만 이거 그냥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스탠스를 조금씩 조정해 나갈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회 뭐 토론회나 막 이런 데서 정책 질의할 때 네. 안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갈등도 예상이 돼요. 그거 가지고 안 한다고 했으면서 왜 하느냐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네. 이미 이슈가 됐었잖아요.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네, 네. 이게 경제성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네. 감사원의 그 정치적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보 정당에서는 상대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컨셉보다는 재생에너지 산업, 태양광, 풍력을 엄청나게 더 늘려나가겠다. 거기에 많은 지원을 하겠다. 그게 그린 뉴딜 사업이고요. 네네. 근데 윤석열 후보는 상대적으로 그것도 있지만 원자력 발전을 더 비중을 두는 모습.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네.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또 각 후보들이 내세우는 정책이 저희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정치는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잘하자이고 누가 더 나은 후보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경제 공약들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어떤 나라 살림이 이루어질지를 가늠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우리의 정치 수준도 끌어올리고 또 여러분의 판단의 수준도 같이 끌어올려서 더 선진국스러운 그런 정치 경제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